치매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매로부터 나를 지키세요.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신경과 이민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민우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모습, 깔끔한 모습, 깔끔한 정리, 뭐 이런 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멋진 모습들,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이런 삶의 모습을 점점 잃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모습들을 잃어간다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런 상상을 하겠냐 싶겠지만은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가 나를 지우는 병, 치매는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내가 나를 지운다. 내가 나를 지운다라는 건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실제로 김한석 씨 나이인 50대가 네.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네네.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매가 주로 발생한 나이가 50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5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서서히 치매로 인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김한석 씨가 수발도 들어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든 병인지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야, 우리 부모님 치매 왔다. 이제 난 시작한다 간병을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최재형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저는 또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요. 네네네. 기를 잃어서 뭐 저체온증이나 고체온증으로 실려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약물을요. 계속 드세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시다가 그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보호자분이 계시더라도요. 네. 그 24시간 사실 이게 감시하기가 쉽지 않죠. 하하. 네. 웬만하면 나는 치매는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참 하지만 현실은 바람대로 가지 않는데요. 네네. 오히려 2024년 현재 치매 환자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노인 9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는 이른바 치매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당장 제가 병원에서 외래에서 이제 환자들을 볼 때에도 보호자인 자녀분들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40대, 50대면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뒤로 미루고 전업으로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제 2021년 통계만 봐도 연간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1인당 2,100만 원이 이제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죠. 3년 전에 비해서 간병비 많이 올랐죠. 네. 좀 비용 많이 올랐죠. 물가 오르죠.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정신적인 소모까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치매 사회가 열렸다라는 거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치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파괴가 되는 이른바 퇴행성 질환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혈관성 치매는요, 네.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치매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혈관성 치매 종류가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아주 조그만 모세혈관이 있어요. 네. 큰 혈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모세혈관이 먹여 살리는 부위가 이 고혈압이라든지 나이, 당뇨, 고지혈증,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세혈관 기능이 약해져요. 모세혈관 기능이 약해지면은 뇌에 영양분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영양분을 제때 주지 못하면 이 백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위에 변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조금씩 악화되는 치매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혈관성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질, 백질 뭐 이런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뇌를 수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수박이요. 이 피질은 말 그대로 수박 껍질이죠.
껍질 부위인 거고 네. 그리고 백질은 수박 속을 네네네. 얘기하게 됩니다. 네. 피질은 바깥에 있고 백질은 안쪽에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하면은 뭐 고위 기능, 뭐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을 하게 네. 되겠고 이 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혈관 변성이 와도 바로 뭐 마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약간씩 보행 기능 장애도 떨어지고 소변을 보는데 약간 빈뇨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만성적인 증상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위 거기가 바로 속질이다, 백질이다.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MRI를 찍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네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하얗게 비대칭으로 시상 쪽에 약간 하얗게 희끗한 네네네. 하얀 희끗희끗한 거. 예. 사실 저기는 피지라의 뇌경색이 한번 지나간 부위고 또 오른쪽에는 대칭하게 양쪽에 하얀색으로 줄이 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게 우리가 흔히 전형적인 백질 변화다. 소혈관 질환이 꽤 심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관성 치매는 계단식으로 갑자기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제 피지라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인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이 애매할 것 같고 또 알츠하이머 질환하고도 또 다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예.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공간 능력도 떨어지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인지 기능 검사에서 바로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인 기억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기억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성격이 변한다든지 혹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내는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왜 고집을 부리지? 원래 고집 부리던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증상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망상이 생겨가지고 뭐 도둑질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가 굉장히 자주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데 자꾸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배뇨장애, 빈뇨가 생긴다든지 어허. 빈뇨기과를 가더니 전립선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보행이 좀 이상해진다. 어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억력보다는 뭐 이런 조금씩 애매한 비특이적인 좀 이상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를 좀 만나가지고 진료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